미 CNN 한 공군력 상상 초월이다. KF-21 양산 1호기 실물 공개 경하. 한국엔진 신기술 3중 연소 특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엔진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45년간 축적한 항공엔진 기술로 자주 국방에 기여해 향후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방위사업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40여 대 및 예비 모듈 등을 납품해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탑재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으로 KF-21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항공 엔진을 탑재되도록 기술 역량을 확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 군의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지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자주국방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문답, 한국, 방산 강국 도약, 미국, 나토 등과 폭넓은 협력 확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상호 운용성, 가격 경쟁력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조상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국제방위 산업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의 굵직한 무기 수출 계약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루마니아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최근 한국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방위 산업 협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루마니아와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53음과 K-10 탄약 보급 차량 3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지난 7년간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으로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루마니아는 이번 계약 성사와 관련해 부하의 환영의 뜻과 함께 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산 무기 수혜국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루마니아 경제와 산업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뿐 아니라 이웃 국가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최근 잇따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해왔죠? 그렇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가장 활발히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나라 중 하나인데요. 가장 최근 한국과 폴란드 간 무기 수출 계약은
한국의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 2차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212문 및 천무 218대 등 공급 내용이 담긴 1차 실행 계약에 이어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가 추가로 공급되는 2차 수주를 확정하게 됐는데요.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과의 이 같은 이딴 무기 수출 계약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군의 핵심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또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폴란드군이 방위산업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한국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도 2022년부터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2위 방산 수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입의 1.3%에 불과했는데 이 비중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4%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또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도 최근 10년간 연간 2에서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73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동유럽 지역의 나토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이 최근 활발한 양상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군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무기들이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국방 전문가 된 리프 페이스-1 전무이사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리프 부사령관은 최근 부하의 한국산 무기가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미국 무기와의 상호 운용성도 좋아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공동 생산, 기술 이전, 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도 다른 방산 수출국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을 보면 미국이 단연 1등인데요. 한국의 무기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잠재적 경쟁자의 급부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미국 정부는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부하에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긴밀한 파트너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동맹인 한국과 나토, 국가 간 협력을 반겼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군수품 수요 증가와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 비축량 감소, 미국 방산품에 대한 수요로 인한 배송 지연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을 잠재적 경쟁국이 아닌 우호적 상호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 분야가 해군 전함 분야로 새롭게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 협력 심화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리드 위원장은 한국 방문 당시 선박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 측과 만나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수행 전반을 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드 위원장도 부하의 방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방산 관련 협력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미한 동맹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조선 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춘 한국이 미국 해군 전함 정비 지원에 나서게 된다면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댄 리프 전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리프 전 부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오랜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해왔고 군사 장비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을 강조해왔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대응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